지난 21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의 만남이라는 그 의미는 매우 상징적인데요. 특히나 정용진 회장이 그간 보수파적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꾸준히 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우리나라를 향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달 중순쯤 주요 국가들의 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특사당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거론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 회장이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지요. 정 회장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소셜미디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재계 총수로 꼽힙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정 회장이 그간 정치 성향을 우회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표출해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멸공 논란인데 평소 알고 지낸 피자집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이 가게의 기념품인 붉은색 지갑을 손에 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정 회장은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후 공산당이 싫다는 발언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11월 17일에는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틀 뒤에는 추신수 선수로부터 받은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주절주절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콩은 공산당을 일컫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후 정 회장의 정치성 발언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 회장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 야구단인 SSG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것조차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도 썼습니다. 실제로 정부 회장은 측근들에게 이 정도의 발언도 불편해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냥 재계 총수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고 해도 화제가 될 판인데 자, 그간 정치적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정용진 회장이 그것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 회장은 미국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 정치인, 외교관, 기업인 중에서 트럼프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는 정 회장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만남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플로리다 판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러라고 해서 5박 6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재집권 성공에 큰 역할을 한 킹메이커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나 올 여름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찾기도 하는 등 한국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정 회장은 올해만 4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형제를 뜻하는 브라더의 준말인 브로라고 부르는 매우 편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정 회장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업인의 방미 활동을 넘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재계 총수로는 거의 유일하게 SNS 등에서 정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정용진 회장이 한국 기업 총수 중에 가장 먼저 트럼프로부터 선택을 받음으로써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정용진 회장이 멸공 등의 SNS 게시글을 올렸을 때, 자 물론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는 크게 환영했지만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는 비판 기사가 꽤 많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표현대로 이 정도의 발언도 불편해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자 이런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났으니 좌파 언론과 좌파 진영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이고, 자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혹은 이번 대선의 1등 공신을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자리에서 정 회장이 자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우리나라를 향한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달 중순쯤 주요 국가들의 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조를 짜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방문하는데 현재 멤버 구성을 논의 중에 있고 파견국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여권 2명, 야권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교 경험이 많은 의원들로 특사단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일본은 국민의힘 주호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데요. 자 미국의 특사단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국내 상황을 특사들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지원이 미국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또 미국 특사단의 박지원이 적합한 인물이냐, 미국이 환영할 만한 인사냐,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박지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친북 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박지원이지요. 2006년 당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장에 발탁되면서 난리가 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피격 사실이 담긴 첩보를 삭제하고 근거가 부족한데도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조야에서도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매우 큰 편인데요. 자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시국에 미국 특사로 보낸다는 게 대체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범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하루속히 만나야 한다. 자 이런 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을 게 뻔한 박지원이 미국 특사라니, 나라가 요즘 개판이라는 소리가 이러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